제가 이제 정치평론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여러 이제 그 논평이나 의견 중에서 네. 조갑제닷컴의 조갑재 아, 오케이.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 보수 논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상태로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지 못하면 또는 네. 부정선거를 추종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국힘이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국힘은 사라질 소멸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네네. 예, 소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보수 진영 내부의 경각심 또는 중대한 경고로 들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이 네네.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아예 정당도 소멸하고 내란에 옹호하는 사법부 내부 세력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민심으로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제 공간에서 아예 좀 배제를 해버릴 네네.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느껴졌는데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갑지 선생님 좀 요즘에 제가 병원에 또 있고 뭐 해서 자주 통화는 못 했는데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한번 그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갑재 대표님은 사실 이 쿠데타가 있고 1년 전에 그 이후에 일관된 인제 말씀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가장 격분하는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군을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만든 국군 통수권자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라면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렇게 참담하게 만든 이런 세력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첫째, 국군에 대한 문제. 둘째는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는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오신 대표적인 분이니까, 예, 부정선거를 믿고 또 뭐 윤석열이는 믿는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 어쨌든 부정선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보면 용서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이 극우 세력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해 오셨고, 특히나 그런 말씀하실 때는 좀 조갑재 선생님답지 않게 굉장히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든요. 예.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깊게 생각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제 그 발언 뭐 "지방선거 때 소멸할 것이다."라는 발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힘 당원들이 벌기를 해서 "장동혁 네. 대표 제명해야 한다. 어어. 당정체성을 수호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당원들에게 있다." 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네네네.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어제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아니 전한길한테는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 이따위 소리를 맞아, 하고 맞아. 본인의 부하 장군들한테는 이놈 저놈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이 새끼 대통령 출신이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느냐. 정말로 예.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좀 격분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정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고 윤석열이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힘은 영원히 망가진 아예 극우 컬트그룹이지 정당이 아니다 이들은.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러면서 컬트. 굉장히 강하게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국힘의 여러 가지 인제 좀 상황과 관련해서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은 뭔가 그렇습니다. 보수 내부에도 상당한 이제 균열 또는 인제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중요한 어떤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 조갑재 선생님 그 지금 어제 그런 그 입장 내지는 발언은 사실은 1-2-3 그 내란이 터진 이후에 어 바로 냈던 입장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그냥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또 해 오셨습니다. 특히나 국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전한길이 같은 무슨 뭐 되도 않은 무슨 학원 강사인가 뭔가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극존칭을 쓰고 뭐 떠받들듯이 하면서 어 그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군인들 또 군 장성들에 대해서는 막 막말을 일삼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셨구나.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흐름 지금 거스르기가 사법부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네 입법 과정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네네. 번째는 이제 국힘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네. 두 가지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과 내란, 다른 말씀으로 국민 주권이 이제 성취됐던 1년이 되는 이 네네.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것이 정당은 정당대로 윤석열, 김건희는 그 범죄자대로 정리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계속 확장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되면서 네네네. 각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뭐 100% 동의가 됩니다. 네. 네, 예. 불이 난 거는 꺼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이 이미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간 그런 어떤 모양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나니 그래도 그 날짜가 갖는 365일의 의미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정돈되는 것이어서 네. 네. 정말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이 계속 이어져서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의 선거가 아니라 좋은 정책을 가지고 누구를 우리 국민의 대변자로 뽑을 것인지 정책 선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대로 재창당 수준으로 좀 혁신을 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집권 맞습니다.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국가의 주요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좀 맞습니다. 낭만적인 그리고 저의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그 이번에 2025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3명의 경제학 교수들의 그 연구 주제가 창조적 파괴. 지금 이제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하는 과거의 일은 빨리빨리 좀 파괴로 끝나고 미래를 위한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을 위해서 노벨 경제학상도 올해 창조적 파괴를 이 상을 줬으니까 내년부터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